반갑습니다. 정근 시간에 이 부분 백제의 건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정근 시간에 한 페이지 정도는 새로 중복될 것 같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주몽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앞에 주몽이고 왼편이 아시겠죠? 소선호. 그 다음에 오른쪽이 예소야. 예소야라는 이름은 주몽의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이고 역사책에는 예시라고 나옵니다. 우리 왕의 어머니. 주몽은 주몽이 결본부여로 올 때 와서 왕이 됐을 때 그때 22살 정도 됐습니다. 22살이고 소선호가 아들 둘이 데리고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소선호의 아버지가 왕권을 이어줄 후계자가 없으니까 보니까 주몽이 좀 똑똑해 보이니까 소선호하고 몇 개 해서 그래서 주몽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선호는 드라마 속에서도 연하, 현실에서도 남편이 기성용 8살 연하, 똑같이 8살 연하. 강의 순서는 우리 유사책 469페이지 주몽의 고구려 건국, 그 다음에 백제 초기의 세계 고구려 백제 건국 약사, 전도한 내용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472페이지 백제의 건국과 역사, 427페이지, 327페이지 백제의 마지막에는 백제의 주요 설화, 정사암, 조명대, 자원대, 대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입니다. 사봉기운 백제 시조 온조 기후 추모왕 혹운주몽 삼국사기 봉기의 말하기라. 삼국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봉기는 왕의 역사입니다. 왕조의 역사를 봉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끝나면은 봉기가 끝나면은 연표가 나옵니다. 연대순, 왕의 연대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잡지라는 게 나옵니다. 잡사, 지리, 제사, 감옥은 어떻고 그런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잡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열전입니다. 열전은 그 시대에 뛰어난 인물들에 대한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열전입니다. 이 삼국사기는 한나라의 사기, 사마천의 사기하고 형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기전체라고 하는데 봉기 중심으로 역사 서술하는 것을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기전체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시조 온조는 그 아버지가 추모왕이고 또 혹은 주몽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 강계토왕 비문에는 추모왕이라고 나옵니다. 추모왕이 그 당시의 정식 발음이었고 추모를 한자로 표현했을 적에 주몽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몽은 활 잘 쏘는 사람 말이 주몽인데 저 주몽은 그냥 한자를 옮겨놨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북부여 도남 지졸본부여 주지왕무자 지유삼녀
북부여로부터 도망와서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이 말 속, 이 내용 속에 북부여는 사실은 북부여는 삼국사기에 조금 내용이 틀린 게 나오는데 동부여가 맞습니다. 금화의 동부여가 맞는데 여기는 북부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여의 그 금화의 왕자들의 위협을 피해서 이런 뜻입니다. 도난이 위협을 피해서 졸본부여에 왔는데 졸본부여의 왕은 아들이 없었다. 없고 딸만 셋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졸본부여의 왕이 그 당시에 소순의 아버지가 연타발입니다. 주몽이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타발이 아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또 완전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견주몽지 비상인. 졸본부의 왕이 주몽을 보고 주몽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2녀 처지 둘째 딸을 처로 삼게 하였다. 위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주왕 부여의 왕이 죽었다. 이 흥은 꿈몽자 플러스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꿈몽자 밑에 예석자를 빼고 이렇게. 그래서 흥이라는 표현은 왕이 죽을 적에 꿈나라 가듯이 아직 편안하게 그렇게 잘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을 예우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느냐. 주몽이 왕위를 이어 생이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왈 비류, 차왈 온조. 장남이 비류이고 둘째가 온조이다. 그래서 앞에 내용의 백제 초기의 세계를 잠시 살펴보면은 해모수와 유화부인이 만났는데 해모수가 정남통하고 가버렸는데 어느 날 금화하고 유화부인이 만났는데 금화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니까 해모수가 정남통하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금화가 유화부인을 데리고 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궁에 가서 주몽을 낳았다는 것이 고구려 봉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몽은 동부여에 있으니까 금화의 후계자로 금화는 주몽을 상당히 평판을 좋게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 대소와 영포가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자꾸 금화왕에게 주몽을 모함했어요. 그래서 모함하니까 유화부인이 그것을 알고 모함을 알고 동부여에 있지 말고 달아나거라 해서 졸본부여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올본부여로 오기 전에 예시와 결혼을 해서 유리가 태어나기 전에 추몽왕은 졸본부여로 갔습니다. 가서 졸본부여의 둘째 딸 소순호를 만났는데 소순호는 그 당시에 우태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미 비류와 온조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태는 금화를 왕으로 선택한 해구루의 서손자입니다. 우태가. 그래서 일찍 죽는 바람에 소순호하고 주몽하고 결혼해서 비류와 온조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했는데 동부여에서 자기 아들 친아들 유리가 오니까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그림을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몽이 동부여 금왕의 장자 대소 등 왕자 위협을 피해 졸본 부여로 온 게 와서 건국한 게 BC 37년이고 그때 주몽의 나이가 22살입니다. 졸본 부여로 올 적에 오이 말이 협보와 같이 왔는 동료가 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전투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오면서 모둔곡이라는 곳에서 제사 묵고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맡겼고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가 건국되고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졸본천 홀성골성이 와서 도읍을 정했는데 이 홀성골성이 비류수의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동부여의 어머니 유하가 죽자 금화왕이 태후로 예를 치르자 주몽이 자기 어머니의 장래에 대한 보답으로 예물을 보냈다는 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BC 23년인데 주몽의 나이 36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부여의 부인 예시가 이제 도망쳐 왔는데 도망쳐 오자 주몽이 자기 아들 보고 기뻐하면서 바로 태자를 봉한 게 BC 18년입니다. BC 18년이고 4월 달에 태자를 봉하고 가을쯤에 주몽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졸본 부여왕 연타왈은 주몽과 소순어를 결혼시키고 그 당시에 소순어의 남편 우태와 아들 비류와 온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의 나이는 요거는 제가 12세, 10세로 추정한 제가 집어넣은 거가 넣었습니다. 다른 거는 역사에 나오는 기록인데 소순어가 30살이니까 한 20살 정도의 우태하고 결혼했다고 봐서 12살 정도 아들 둘이니까 12살, 10살 정도로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몽이 유리를 태자로 봉하니까 소순어는 18년간 이제 태자로 봉할 때 18년간 주몽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모든 기반이 자기 아버지 연타벌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어느 날 주몽의 그 아들 태자가 오니까 태자로 유리를 태자로 봉하니까 소순어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겠죠. 48세의 그 당시의 나이로는 상당히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 살겠다. 그래서 BC 18년에 온조와 비류를 데리고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온조하고 비류가 처음에 틀을 잡은 게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하남 위례성입니다. 이 하남 위례성이 풍납토성, 몽천토성인데 풍납토성이 풍납동이고 송파구의 풍납동이고 몽천토성은 송파구의 방이동입니다. 여기 하남 그 당시까지 이 한강유역 요까지가 바로 하남이었습니다. 하남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되고 이래서 서울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송파구로 되었는데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밀려 예로왕이 전사하고 22대 문주왕 때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풍납토성은 한강 가에 있고 요 평지성이고 몽천토성은 올림픽 공원 안에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안에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몽천토성인데 몽천토성에서 2.5km 정도 가면은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평화로운 시절에는 풍납토성을 왕이 거주를 하다가
비상시가 되면 전쟁이나 뭐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몽촌토성에서 몽촌토성을 이용했습니다. 몽촌토성은 약간 야산에 토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유리했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몽촌토성을 이용했습니다. 소선어와 온조 백제 건국 공우태자 소불령 수여 오간 마려 등 십신남행 뒤에 태자가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비류와 온조가 이제 유리하고 이복 동생이니까 혹시라도 위해를 가할까 봐서 그래서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남으로 내려오는데 백성종지하자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 오간 마려라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주몽이 졸본 부여로 갈 적에 데리고 간 동료가 오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선어가 내려갈 적에 오간 마려를 등 신하들을 데려갔다 했는데 그 오간 마려는 실제 인물이라기보다 앞에 오이 마리가 있으니 그걸 조금 바꾸어서 그냥 뭐 신하들하고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오간 마려를 넣지 않느냐. 수지 한산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등 부하악에 올라 망가 그 지지 살만한 땅을 살펴보니 비류역거어 해빈 비류는 바닷가에서 살고자 하였다. 빈을 물가빈을 많이 쓰는데 저기 포항의 동빈동 할 적에 빈자가 똑같습니다. 물가빈. 식강 간활 10명의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 유차 하남지지 북대 한수 동그 고압 남망옥택 서조 대해 기천음지리 난덕지세 작도의사 불력의호 10명의 신하들이 간하여 말하기를 이 하남의 땅은 북쪽에는 한수가 한강입니다. 한강이 띠를 두르듯이 되어 있고 동쪽에는 큰 산에 의지하고 남쪽은 비옥한 습지가 있고 서조대해 서쪽은 큰 바다가 막고 있어 천혜의 험준한 지리이므로 이런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난덕지세. 그래서 여기 이사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도읍을 만들면은 불력의호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류불청, 비류는 듣지 아니하고 군기민 그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 거지 미추홀에 가서 살았다. 미추홀은 인천입니다. 온조도 하남 위례성,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이 십신위 보익 10명의 신하들의 보좌를 받았어. 국호 십제, 나라를 열어 십제라 하였다. 시한 성제, 홍가 3년,
성례는 전한의 10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홍가는 전한의 성제 연호입니다. 홍가 3년은 백제 개국 연도로 갔습니다. BC 18년. 비류이 미추홀 토섭수함. 비류가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이 함은 짤함자입니다. 요게 요쪽이 뭡니까 소금밭로라는 이제 거의 평상시에 보통 사람 알기 어려운데 여기 소금밭로고 다 함자입니다. 소금이니까 여기 점자거든요. 점에 요래 당장 표시된 거는 조그마한 알갱이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소금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밭은 짜니까 짤함입니다. 요게 본자고 요거는 속자입니다. 함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다의 산삼 함초. 함초가 저기 이 함자. 짜서 부득한 거 편안히 살 수가 없어. 귀, 견, 위례, 도, 정정. 위례성이 와서 도비 솥이 이제 이게 발이 세 개니까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안정되어 있고 인민한테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수참의 이사 드디어 부끄러워하고 후회했는데 이사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죽었다. 기신민 귀어 위례성 비류를 따르던 신하와 백성들 모두가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후이 레시 백성락열 이후에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왔는데 와서 개호 백제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고쳤다. 그래서 이 백제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백제인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자의 제는 건널 제자입니다. 건널 제자인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롭다, 좋다, 많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하고 미추홀하고 대비해서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물도 짜고 이런 살기 어려운데 이거는 살기가 좋다. 좋은 이로움이 많은 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로움이 많은 땅, 좋은 땅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백제가. 기 세계 여 고구려 이 세 개는 계보는 고구려와 더불어 동출부여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다. 고이 해 위시 그래서 성을 위시라 하였다. 부지 성왕 성왕 때에 이르러 이로고 사비로 dob을 옮기니 금부여군 지금의 부여군이다. 미추홀 인주 미추홀은 인천이고 위례금 직산 위례는 지금의 직산이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어디서 보고 이렇게 책을 쓰신지 모르겠지만 이 삼국유사가 그 전에 책을 참고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우리 삼국유사 제일 앞쪽에 보면은 삼국유사를 쓰기 위해서 책을 제가 보니까 8-90건의 책을 많은 책을 참고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고 이걸 쓴 것 같은데 위례는 직산이다. 이 말은 거의 맞지 않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산은 이제 충청남도
태안이 직산인데 조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위례성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안고정기 운, 고정기를 살펴보면은 이 고정기는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동명왕 제3자 온조, 동명왕의 셋째 아들이 온조이고 이 전함 홍가 3년 계유, BC 18년 전한의 홍가 3년 때 자 졸범부여지 위례성, 졸범부여로부터 나와서 위례성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입도 칭왕,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하였으며 40년 병진, 40여 년간 병진 40여 년간 있다가 이도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한산은 광주이다. 광주는 경기도 그 하남의 밑에 있는 도시가 광주입니다. 역 389년 지나서 지 13세 건초고왕, 13대 건초고왕 때 하만 원년, 동진이 간문제 연호인데 BC 371년입니다. AD 371년인데 중국의 동진은 위진남북죠. 한나라가 망하고 조조가 또 통일한 나라가 위나라고, 조조의 나라가 망하고 사마이가 세운 나라가 진입니다. 그래서 또 서진도 또 망하고 서진의 후예들이 세운 남조의 동진입니다. 남조의 동진 간문제.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연호를 옮겼을 적에 중국에서 제일 큰 나라의 연호를 보통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동진이 그 당시에 남조의 최고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연호를 쓴 것 같습니다. 하만 원년 취 고구려 남평양, 고구려의 남평양을 쳐서 빼앗았다. 남평양은 그 당시 남평양은 이제 지금의 서울을 의미합니다. 이도 북한성, 도읍을 북한성으로 옮겼다. 금양주, 지금의 양주이다. 지금 여기 금양주는 지금의 양주이다 돼 있는 거는 의정부 바로 위에 있는 서울의 정북쪽, 의정부 위에 있는 게 양주입니다. 양주라고 되어 있는데 양주에는 왕궁터나 이런 게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이 기록들은 조금 잘못된 게 없네요. 역 105년 지나서 지 22세 문주왕 저기, 22세 문주왕이 저기 해서 원희 3년 을며 남조 유송 후패제 연호라고 연호입니다. 그 유송은 동진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송나라인데 뒤에 송나라하고 이름이 이제 겹치니까 유송이라 했는데 유는 유방의 유씨입니다. 유방의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송이, 유방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송나라인데 후해제 때 이도 궁천 공주로 도읍을 옮겼다. 475년 금공주, 궁천은 지금의 공주이다. 역 63년 지나서 지 26세 성왕 때에 이르러 이도 서부리, 도읍을 서부리로 옮겼다. 서부리가 앞에 내용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비 부여입니다.
국호 남부여,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하였다. 지 31세 의자왕, 31대 의자왕에 이르러 역 120년, 122년 지나서 지 당형경 5년, 당형경은 당나라 3대 고정의 연합니다. 660년, 당고정 660년에 시 의자왕 제위 20년, 의자왕이 왕이 오른 지 20년 되는 해에 신라 김유신 여 소정방 토평지, 신라 김유신과 당나라의 소정방이 고구려를 쳐서 백제를 쳐서 평정하였다. 백제국 부유오부, 백제는 그때 오부가 있었고 군통 37군 200여성, 37군과 200여성으로 나뉘어 통치했다. 76만호, 그 당시의 백제의 총 가구수가 76만호인데 76만호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대략 3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이 기지, 당나라가 그 땅에 분치, 웅진, 마한, 동명, 금년, 안덕 등 오도덕부, 웅진, 마한, 동명, 금년, 안덕 등 5도덕부를 두었다. 인기 기추장 및 도덕부 자사, 그 지방의 추장으로 도덕부 자사를 삼았다. 위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 진병기지, 신라가 그 땅을 모두 병합하였다. 그러니까 당나라를 물리치고 신라가 통일하였다는 뜻입니다. 치웅 전 무삼주 급제군현, 웅진, 웅주, 전주, 무주, 삼주를 군현을 두고 다스렸다. 웅주는 공주고 전주는 지금 전주고 무주는 지금의 광주입니다. 이렇게 삼주가 여러 군현을 다스렸다는. 앞은 주로 역사 이야기가 서술되었고 마지막에 백제의 주요 설합니다. 호암사 유정사암, 호암사에 정사암이 있었다. 이 호암사는 이 금호자를 쓴 거는 정사암의 밑에 호랑이 발자국이 있는 흔적이 있다 해서 그 절 이름을 호랑이 호자를 붙여서 호암사라고 하는 것. 국가 장이 재상, 나라에서 재상을 뽑으려고 의논할 적에 즉서 당선자 명 혹삼사, 뽑힐 사람의 3, 4명의 이름을 써서 한봉치 암상, 상자에 넣어 봉하여 바위 위에 두고 수유치간, 수유라는 말은 잠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내어 보니 명상류 인적자 위상, 그 바위에 있는 이름을 써난 3, 4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위에 흔적이, 도장이 찍힌 흔적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제상으로 하였다. 호명지,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비하 변유이랑 사비 강가에 한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있었다.
그게 바로 정사이라는 얘기. 소정방 상자차상. 소정방이 일찍이 이 위에 앉아서 조의용 이출 부령을 낚아 올렸는데 고 암상용 괴지적 그 바위 위에 용이 꿇어 앉아 있는 흔적으로 인명 용암, 흔적으로 인하여 용암이라 하였다. 우군중 유삼산. 이 군에는 세 개의 산이 있는데 왈일산, 오산, 부산, 일산, 오산, 부산이라 했다. 국가 전성기시 나라가 최전성기에 강유신인그 기산. 이 산에 신선이 살았는데 비상왕래 날아다니며 왔다 갔다 하였는데 조석 부적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였다. 우사비의 우일류석 사비의 그 바다 강가의 언덕에 또 한 돌이 하나 있는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좌 10여인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았다. 앉을 수 있습니다. 백제왕욕 신왕흥사 예불. 백제왕이 왕흥사에 예불 하러 행차하고자 할 때 선너 자석 망대불. 이 바위를 부처로 생각하고 절을 하였다. 기석자온. 이 돌이 스스로 따뜻해져서 인명화돌석, 화돌석이라고 이름했다. 우사비하 양의 여 주병 화병. 또 사비 강가의 언덕에 병풍처럼 되어 있는데 백제왕 매유안가무 백제왕이 잔치를 열어 노래하고 춤을 췄는데 고지금 대왕포. 그래서 지금 대왕포라고 칭하였다. 우시조 온존의 동명제3자. 또 시조 온조는 동명왕의 셋째 아들이었고 최홍대 체격이 매우 건장하였습니다. 성효우 효도와 우애가 있었고 성기사 말을 잘 타고 활쏘기를 잘했다. 우다루왕. 또 다루왕은 2대 왕입니다. 다루왕은 관후유미망 너그럽고 부득하여 등망이 있었고 우사위왕. 또 사비왕은 일작사위왕이라고 하는데 구수붕사위. 구수왕이 축자왕위를 이어받았다. 이유소불능정. 어려서 정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즉 회의 딥 외왕. 회하고
폐하고 고이왕을 공립하였다. 호군지 약초 2년 김이 붕어. 김이 요거는 연도가 화학이 연도가 많이 안 되는데 지 약초 2년에 이르러 뭐 붕어하였고 고이 왕립 고이가 왕이 되었다. 네, 이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 정사암이 선정된 데 부여군 구암면 고암리에 있습니다. 요게 정사암, 여기 정사암입니다. 여기 이제 재상이 될 사람 이름을 여기에 써놓으니까 얼마 지나가서 도장 흔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재상으로 뽑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새 요 근처에 이렇게 정자를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정사암 천정입니다. 요 조령대는 저 소전방이 우령을 낚았는데 요게 용암적 조령대입니다. 여기가 부소산이고 부소산입니다. 여기서 부소산 고란사에서 고란사가 좀 유명한 절인 같은데 고란사에서 이 백마강 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있는 게 바로 조령대입니다. 자원대는 스스로 바위가 따뜻해진다는 이름에 이 근처에 있는 건 다 이 근처에 있습니다. 구역은 비하면 포함이 요게 자원대 바위인데 요게 또 정자 하나 시작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